부동산 투자가 주식보다 낫다고 믿어왔던 우리들에게 워런 버핏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집 100채라도 사고 싶다고 말하던 그가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배경과 함께 주식과 부동산의 진짜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무조건 오른다. 서울이든 토론토든 LA든 금리는 낮았고요.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게다가요, 대출, 즉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 대출을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워런 버핏이 2012년에 내가 지금 젊다면 집 100채를 사서 임대를 놓겠다고 말했을 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 막 시작이 됐었고 저금리 환경에 투자자들에게 정말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런 버핏이 본인이 은퇴를 했던 주주총회에서 이런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왜일까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집값은 이미 많이 올라서 오를 대로 올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세금과 유지비 부담도 점점 더 커집니다. 게다가 부동산은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거래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반면 주식은요, 요즘에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에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코카콜라 같은 거는 배당금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수익률이 어땠냐는 거예요. 미국 주택 가격을 보시면요, 100년 평균을 보면 연 4.2%가 올랐다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 S&P 500, 그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이거는요, 연 9.9%였습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100년 동안 약 1년에 10.4%가 오른 거예요. 이 그래프 지금 보시면 S&P 500에 만약에 저희가 100불을 인베스트를 했다고 치셨을 때 1970년도에요. 이 100불이 지금 22,400불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면 이건 지금 1,500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이 제일 낮아요. 미국 정부에 투자하는 채권, 그다음에 또 회사에 투자하는 채권, 이렇게 보시면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높은 자산이요, 다 주식입니다. 스몰 캡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 중에 이제 스몰 컴퍼니들, 캐피털이 좀 낮은 회사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캐시 그냥 갖고 오셨으면 3.31%인데 부동산이 4.23. 자,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연평균 뭐 10% 올랐다, 연평균 뭐 4.2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은. 근데 이 차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복리 효과라고 하죠.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이 복리 효과 때문에 수십 년 뒤에는 차이가 천문학적으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에 3만 달러짜리 집을 사셨다면요, 지금은 4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4억 정도가 된 거고, 지금 만약에 S&P 100 인덱스 펀드에다가 3천만 원을 1970년에 넣어놓으셨다면요, 지금 그게 5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4억 대 50억.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집값이 올랐지만 2008년 이후에 정체기도 있었고 이렇게 업앤다운 많이 하잖아요. 지난 20년간 부동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치면 수익률은 2배 정도예요. 주식에 장기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몰라요. 물론 개별 주식의 특성상 변동성이 또 크고 당연히 위험 부담도 크죠. 결과론을 보면 다 올랐지만 이 중에 상장 폐지된 것도 많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매물에 따라 수익률이 다른 것도 당연히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다 그래도 주식 쪽이 장기 복리 수익 측면에서는 더 컸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 숫자들은 과거 평균 수익률 추정 기반이고요. 실제 과거 주가와 시점에 따라서는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70년대를 기반으로 하냐 아니면 90년대 때 그 돈을 갖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대비 주식 장기 수익률이 우위라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 왜 이렇게 투자 상품으로서는 더 힘들까? 부동산은요,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자산입니다. 일단 집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뭐 임대주택을 갖고 계시다. 일단 세입자 관리해야 되죠.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고치든지 아니면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돈도 들죠. 그런 소소한 일이 좀 많아요. 공실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죠. 왜냐면 매달마다 주택상환금을 본인이 갚으셔야 되니까 들어오는 수익은 없는데 세금도 계속 나가게 되죠. 이제는 세입자 없이 팔 거야. 집을 사고 팔 때는 뭘 내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셔야 되죠. 소유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보유세, 사실 때는 취득세.
자, 이런 식으로 손 안 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정부 규제도요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캐나다 vacancy tax라고 해서 공실세가 있어요. 그래서 샀는데 세입자가 없다 그러면은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외국인 비거주자 투기세, 영어로 non-resident speculation tax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 수요를 억제를 또 합니다. 더 사람들이 사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을 둔화시키고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월세 신고제 같은 제도가 생기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까다로운 구조가 되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 아예 법령을 만든 거예요. 캐네디언들이 아닌,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이 부동산 소유를 아예 2년 동안 막아버렸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년만 했는데 지금 또 연장을 해서요. 내년 1월까지 일단 연장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번에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워런 버핏은요,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수익률도 낮은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집값 상승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는 워런 버핏은 간단하게 클릭 하나로 주식 사고 갖고만 있으면 오르고 배당금 주는 주식을 선호하겠다는 거죠. 부동산보다는. Well, in respect to real estate, it's so much harder than stocks in terms of negotiation of deals, time spent. When real estate gets in trouble, you find out you're dealing with more than the equity holder. But there have been times when large amounts of real estate have changed hands at bargain prices, but usually stocks were cheaper, but they were a lot easier to do. So there's just so much more opportunity, at least in the United States. I've been spoiled, but I like being spoiled, so we'll keep it that way. 자, 근데 워런 버핏도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워런 버핏은 부동산을 어떻게 사시냐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직접 사고 파시는 건 안 해요. 그래도 부동산이 필요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부동산은 무의미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집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거주의 안정성, 정서적 만족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요,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월세 수입보다 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받아서 목돈으로 분산 투자를 잘하시면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거든요. 실거주 장기 보유라는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에 막 뛰어들고 투자하신 시대는 이제 지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요, 장기 수익률 측면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이 더 유리하고들 하긴 하지만 부동산이 주는 안정감이나 또 직접 눈에 보이는 자산을 소유하는 만족감은 주식과는 또 다른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정성과 수익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것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은 없지만 균형 있는 선택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으시니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관심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과 주식 중 어느 쪽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